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두 번째 한국 역사상 잊지 못할 비극적인 붕괴 사건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1970년대의 대한민국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이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특히 서울에는요, 일자리를 찾아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주 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사람이 몰리니까 집값이 떨어졌겠어요?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분들 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돈을 싸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지 못한 생활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판자촌이었어요. 자,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이 무허가 판자촌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무허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건 도시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하수도, 물 연결되고 이러는 것 같은 위생시설 없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죠. 전화선도 없죠. 그러니까 모양새를 제대로 못 갖춰요. 의식주는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걸 국가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동네는 치안도 안 좋아져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소방시설 못 들어가요. 의료시설도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범죄가 더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걸 나라가 나중에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다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도시 지역으로부터 배척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급속하게 도시가 발전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자, 1970년대입니다. 이런 이런 판잣집이 총 15만 채가 있었어요. 이건 서울 전체의 15%의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자,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판자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1966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정성스럽게 환영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 영상에서 서울의 판자촌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어렵게 행사 준비해놓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그리고 도시정비도 필요했고요. 선진화된 주거 공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판자촌 정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의 그 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의 지시로 이 판자촌과 무허가 건물들이 다 철거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자, 물론 주거 환경이 없어졌지. 근데 무조건 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내게 돼요. 아까 15만 채의 판잣집이 있었죠. 그 중에 5만 채는 개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만 채는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갈 곳 잃은 사람들 있죠. 그게 40만 명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40만 명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민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양권을 줄게요. 당신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줄게요. 또는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도시를 지어놓을 테니까 거기로 이주하세요 하는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요? 무허가 판자촌을 허물어 버리고 이 아파트를 짓게 된 거예요. 판자촌을 허물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그냥 짓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경사 보이시죠? 아파트들이 산 중턱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이 건물을 이렇게 산 중턱에 지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은 이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좀 유치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요. 높은 건물을 산 중턱에 남들이 다 잘 보이는 곳에 지어야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이 건물이 철거됐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남대교를 딱 지나서 보면 이 남산 중턱에 아파트가 떡하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너무 산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짓는 게 우리 이렇게 아파트 잘 짓고 살아, 우리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뭐 자랑의 심리라고나 할까? 자, 지금은 이 웨인 아파트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 어쨌든 이 시민 아파트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무모했습니다. 그 이제 서울에 있는 시민 아파트 건설에 총 2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만 채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돈을 나누다 보면 건설비가 22만 원입니다.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1970년대 돈으로 22만 원. 물론 지금의 22만 원과는 다를 거예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건설 속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와우 아파트라는 시민 아파트는 건설 시작 6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빠르게 입주가 시작되죠.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냐고요? 철거했잖아요. 아파트 짓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이 사람들 가서 살게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지금 도시 발전을 하고 산업화가 왔잖아요. 빨리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빨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와우 아파트는 마포구 와우산 기슭에 지어졌어요. 총 24개 동이었고요. 1200가구로 약 5000명이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부터 13동에서 16동, 13, 14, 15, 16, 요 16동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금이가 있었다고 해요. 입주를 막 하는 시점에. 특히나 14동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받침 기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대피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이걸 건설했냐? 13동에서 16동까지는 대룡건설이라는 업체가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대룡건설은 박영배라는 업자에게 하청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박영배는 무면허 업자예요. 자,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자, 당시에는요, 막 건설 붐이 일어난 거야. 막 빨리 우리 빨리 지금 나라 잘 살려야 돼. 빨리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들이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라고 손꼽히는 곳은 4곳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다 그런 기술도 뭐 경험도 부족해요. 하지만 일은 맡겨야 돼.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들도 아무리 자기네가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네 이름은 일단 짓는다고 해놓고 실제 건설은 더 작은 업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룡건설이 무면허 업자에게 야, 너네가 이거 가져가서 니네가 지어, 이러면 우리가 줄게 하면서 정부한테 받은 공사비의 일부를 자기네가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간 사람이 돈을 떼먹으니까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원래 이만큼 돈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만큼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 아껴야 되죠. 아끼려면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결과예요. 이런 뒷거래를 알 리가 없죠. 시민들은 입주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1970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 와우 아파트는 붕괴됩니다. 5층짜리 아파트 15동이었어요. 폭삭 주저앉아 버렸죠. 당시의 시간은 새벽 6시 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에요. 주민들은요, 제대로 피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집에서 사망합니다. 33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38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가져왔습니다. 이제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죠,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게 아직 판자촌이 완벽하게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 중턱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쭉 무너지면서 이 밑에 있는 판자촌을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래서 그 판잣집에서 잠을 자던 사람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한 동이 무너졌는데 사망자가 적은 것은 이게 30세대였대요. 30개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 15개의 집만이 입주가 된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 붕괴되었을까요? 왜 와우 아파트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물론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욕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리, 그리고 건설사의 부패. 1969년 6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 졌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요즘 나온 첨단 건축 기술을 적용을 해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2년이 걸려요. 근데 1970년대 이건 완전 초스피드로 건설을 한 거죠.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비탈에 이렇게 지어졌죠. 이 건물들이 산 비탈 이게 한 70도 정도의 경사였다고 해요. 이 70도의 경사에 지어지다 보니까 얘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삐뚤 데다가 이 건물을 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사를 견디는 기둥을 만드는데 철근을 7개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5개만 둔 거예요. 기둥을. 그래서 그 큰 건물의 기둥을.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안전한 건설을 이 산비탈에 지으려면 70개 이상의 기둥이 들어가야 됐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철 기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근데 시멘트가 이제 들어가야 견고하게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시멘트를 예산의 문제였는지 많이 섞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완전 모래 반죽 같은 거예요. 그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가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하고 시멘트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수돗물을 여기로 끌어올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돈이란 말이야. 이거 돈 든단 말이야. 야, 돈 쓰지 말자. 그냥 그 하수도 물 쓰자. 근데 하수도 물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 집인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단단히 지어야 될 걸 모래반죽처럼 만들면 어떡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필수적인 집안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1, 2층짜리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냥 낮은 건물. 그런 걸 세우는 게 아닌 이상,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올리는 것만큼 이 땅 밑에 공사도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를 다 이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를 버텨야 되려면 이 밑이 탄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땅을 파가지고 기반을 단단하게 보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공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둥으로만 몇 개 해놓고 야 올려 위로 더 올려 했던 거예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 서울시가 사실 이게 빈민층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예요. 처음에 서민 아파트라고 불렀다가 어감이 이상하다고 시민 아파트로 뭐 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1평방미터당, 그러니까 얘가 한 280kg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서민들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았대요.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을 한 거예요. 야야, 여기 아파트 나온대. 야야, 이거 우리가 먼저 다 분양권 사자 해가지고 가격을 빡 자기가 올려버린 거야. 그럼 빈민층은 이걸 어떻게 사요? 이거 여기 돈 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팔고 떠나요. 그래서 이 실제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건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 중산층들은 더 많은 세간살이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 장롱도 더 크고 식탁도 더 크고 하니까 처음에 280kg만 얘가 하중을 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900kg 이상 정도가 여기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건 설계 기준의 3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와, 답답하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꼬인 거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말이 됩니까? 자, 이제 구조되는 사진도 있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이야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준비한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사고로요,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사직을 하게 되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이 됩니다. 붕괴가 일어나고 이 이제 대룡건설이 하청업자가 만든 나머지 13, 14, 16동도 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더 황당해요. 다른 아파트들도 콘크리트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자체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와우 아파트는 이제 남아있는 아파트 사람들 어떠겠어요? 아니 13, 14, 15, 16 다 철거됐어. 그럼 나머지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는 괜찮아 하고 살았을까요? 불안하죠. 근데 계속 보강을 하고서도 계속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1976년, 1984년, 2년 후에 1988년, 또 1년 후 1989년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차례로 철거가 되고 결국 1991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3동, 4동, 5동도 결국엔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터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이 다 무산됐고요. 짓고 있던 시민 아파트 이거 부실공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골조를 더 보강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 이후에 이제 시민 아파트는 이 와우 아파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울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곳은 434개의 아파트가 완공이 된 상태였대요. 어떤 곳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단지에 434개의 완공된 아파트를 조사해봤더니 세상에나 349개의 아파트가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와, 무서워서 이 아파트 어떻게 가서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를 시작했죠. 결국 그나마 쓸만한 아파트는 보수해서 쓰고 나머지 못 쓸 아파트는 하나하나 철거하고. 짜증나죠 정말.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 사는 공간이잖아요. 여기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집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조영남 씨가 당시에 신인 가수셨죠. 그래서 이 신인 가수 조영남 씨가 이 사건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붕괴 사고를 좀 비꼬는 노래를 무대에서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야, 너 도망가. 너 서울시 공무원들이 찾아. 너 지금 쫓아다닌대. 라는 말 듣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형사들한테 잡혀서 강제로 입대를 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이제 화는 있었겠지만 시대는 시대이다 보니까 또 이것들에 대해서도 문화인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선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붕괴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독일에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을까 하고 막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우리가 아직 그때는 빠른 개발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뭘 내냐면 시범 아파트라는 걸 내요. 그래서 이 시범 아파트라는 게 뭐냐면 시민 아파트가 아니라 시범 아파트.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높고 좀 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내가 이걸 여의도에 먼저 시작해보겠다 하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의 아파트 단지의 그러니까 롤모델 전형이 되게 된 거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너무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주거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고 정부의 대책도 바뀌어졌고 이 부실공사 이거 빨리빨리로만 안 되겠다 생각했고요. 가슴 아픈 사건이죠.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에 분명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쩌면 야 빨리빨리 우린 해야 돼 라는 우리의 국민성이 분명 우리를 다른 국가보다 어떤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높은 위치에 올려놨겠지만 그 어두운 단면으로는 희생자가 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성수대교 와우아파트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싶었습니다.